자,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6, 1차 방정식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을 이제 풀 줄 알아야 되는데 1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등식이라는 것은 무엇이 등식이냐? 즉 쉽게 말하면 등호가 이 등호가 뭐죠, 여러분들? 이 꼴이죠. 는 이퀄 이퀄입니다. 영어로 동등하다 이 뜻이죠. 이퀄을 사용하여 수량사의 관계를 나타낸 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퀄이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덧셈식 있죠. 이퀄 있죠. 예, 그럼 등식입니다. 뺄셈식 있죠. 이퀄 있죠. 그럼 등식이에요. 이퀄만 있으면 등식이 됩니다. 물론 이처럼 문자가 있어도 이퀄만 있으면 등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용어도 이퀄에서 왼쪽에 있는 식, 왼쪽은 왼자 한자말입니다. 왼자가 좌자가 이거죠, 그죠? 왼자를 써서 좌변이라 하고요. 자, 오른쪽은 우변이라 하고 합니다. 우변. 그래서 오른 우자를 써서 우변이라 합니다. 우변. 왼자 오른 우. 그래서 좌변 우변. 합쳐서 우리는 양변이라고 하니까 이 용어는 수학생들이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의 왼쪽이 좌변, 오른쪽이 우변이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 한다는 거 이거 알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식을 보면 3 더하기 2는 5가 맞죠? 그럼 이런 식은 차민등식이라고 합니다. 차민등식. 얘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차민등식이에요. 차민등식.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3 더하기 2를 내가 만약에 7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좌변이죠. 얘가 우변이죠.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까? 참이 되지 않죠. 이런 것을 거짓인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은 맞아요. 거짓인 등식이라도 등호만 있으면 등식입니다. 그런데 참인 등식이 아니고 거짓인 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등식이란 등호만 있으면 됩니다. 즉 참인 등식도 등식이고 거짓인 등식도 등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처럼 x가 있죠. x.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모르죠.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이처럼 어떤 x 값을 여기서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값이라고 해서 미지수라고 합니다. 미지수. 이 미지수는 아직 알 수 없는 수죠. 그 x. 즉 한자말입니다. 안일미의 알지자의 셈숫자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숫자다. 알지 못하는 수를 미지수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미지수를 x라고 쓰잖아요. 이처럼 x가 있으면 여기에 x 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정확하게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x 여기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2 곱하기 2죠. 4 빼기 1이니까 3이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x가 2면 이 식이 참인 등식인데 x가 2인 다른 뭐 5를 넣어보세요. 그럼 거짓인 등식이 되겠죠. 5를 대입하면 10-1이니까 고리가 다르죠. 그럼 거짓인 등식이 됩니다. 이처럼 참인 등식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인 등식이 될 수도 있죠. x 값에 따라서 그죠?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다음 시간에 항등식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여러분들 일단 알아놓읍시다. 이 등식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 일단 알아놓기만 합시다. 일단 등식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호가 있죠. 방정식에도 등호가 있고 항등식에도 등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호가 있는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인데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무슨 식? 방정식이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만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x를 아직 알지 못하는 수라고 해서 미지수라 하는데 방정식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이때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미지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바로 x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겠죠. 2일 때는 이 식이 참이 되는 등식이 되죠. 이 2를 이 x에 대한 방정식을 근이라고 합니다.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근해. 자, 근이라고도 하고 이 방정식을 해라고도 합니다. 즉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식을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고 그 근이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뜻은 이 방정식의 근을 또는 해를 구해달라. 즉 방정식을 풀어서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등식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지수는 보통 x를 사용하지만 다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위에서 제가 2x-1은 3으로 적었고 x를 미지수로 적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했나요? x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꼭 미지수를 x만 쓸 필요 없어요. 2y-1은 3 이렇게도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y에 대한 방정식. 예를 들어서 미지수를 a라고 쓴다면 얘는 a에 대한 방정식. 만약에 미지수를 n으로 적는다면 얘는 n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이처럼 미지수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세분하게 x에 대한 방정식, y에 대한 방정식, a에 대한 방정식, n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x값이 얼마여서 참이 되게 만족시켜주는 해가 2였다면 여기서도 y가 2죠. 여기서도 a는 2가 돼야 되고 여기서도 n은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미지수는 다르지만 그 미지수가 다르지만 이 네 개의 방정식의 해 또는 그는 모두 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x를 써도 되고 y를 써도 되고 어떤 문자를 써도 그에 대한 방정식의 값은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내려와서 보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보기를 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등식인 것과 아닌 것. 자, 등식은 뭐라 그랬죠? 이 꼴만 있으면 모두 다 뭐가 됩니까? 등식이 되죠. 참인 등식도 등식이고 거짓인 등식도 등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시면 얘는 참을 만족시켜 주죠. 참이니까 참인 등식. 세 번째 거 보세요. 7 빼기 2는 5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가 같지 않죠. 그럼 얘는 등식입니다. 그런데 얘는 거짓인 등식이 되겠죠. 근데 가운데 것처럼 등호가 있는데 x가 있죠. 그럼 얘는 참인 등식도 아니요. 거짓인 등식도 아닌 얘는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되겠죠. 방정식. 등식 중에서 방정식이 되고 얘는 뭡니까? 항상 참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일단 등식이 되면서
항등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래 거를 보면 등호가 있나요, 없나요?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등식이 아닙니다. 주의할 것은 자, 크거나 같답니다. 선생님, 이거는 등호가 있으니까 이건 등식입니까? 이것도 등식이 아니에요. 이 크거나 같다나 또는 작거나 같다는 등호가 아니고 얘는 부등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있는 식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방금 풀어봤지만 요 식은 만약에 2를 넣으면 2를 x자리에 대입해 보세요. 대입하면 참이 되죠. 그죠? 근데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1에서 1을 빼니까 요 결과값이 1이니까 1은 3하고 같지 않죠. 그럼 거짓이죠. 처럼 이 식은 이 등식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 하고 이때 참이 되게 해주는 x 이꼴 2를 이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근이잖아요. 이게 근이라면 근은 여기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자 이렇게 근은 또는 해는 근 또는 해는 방정식에 그 방정식에 대입하면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그는 그 방정식에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그게 건이죠. 그래서 대입해서 성립을 안 하면 그러면 건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2x 플러스 a가 3.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근이 2이다. 이때 a의 값을 구해 주시오. 이렇게 근을 먼저 주고 근을 찾으라는 문제도 있지만 근을 먼저 주고 이 상수 a를 찾으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찾느냐? 이 x 이꼴 2를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대입하면 얼마예요? 이건 2 곱하기 2가 되죠. 4 마이너스 a가 되죠. 그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a 값을 찾아내는 문제도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갈 때까지 얘가 근이잖아요. 근은 방정식에 뭐하면 성립한다? 근은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근을 대입하면 바로 A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위의 식은 뭐였나요? X에 대한 방정식이죠.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죠? 왜 X에 대한 방정식이냐? 근이 X였잖아. 근이 X였으니까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때 A는 뭐가 되느냐? 상수입니다. 상수. 숫자예요. 숫자. 왜? 근의 값이 X였으니까 X가 미지수고 나머지 숫자는 다 상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A가 미지수가 될 수도 있는데 B가 미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식은 근이 X라고 했으니까 X만 미지수고 나머지 문자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했죠. 대입을 하면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위의 식을 보지 말고 요 식만 본다면 요 식은 보세요. 여기에 문자가 이제 물론 A가 여기서 상수지만 내가 상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느냐? A에 대한 식이에요. A에 대한 이제 방정식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A의 값을 찾아주는 거죠.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A에 대한 값을 찾아주니까 요 놈은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원래 A는 여기에서는 상수였습니다. 왜? X가 미지수니까. 그런데 X 값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가만보면 다 숫자인데 A만 어떻게 보면 A를 찾는 거니까 A가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A를 찾으니까 A가 바로 뭐야? 이 방정식의 근의 값을, 근이죠. 즉 A가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칙이 아니고 이 자체에서는 X가 미지수지만 A가 상수지만 X 값을 대입하면 이놈을
새로운 어떤 방정식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A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근이 나왔다. 근이 주어지면 근은 그 방정식에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수도 없이 사용할 겁니다. 근은 방정식에 대입하면 승립.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중 등식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 표시하라 했는데 등식이다 아니다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꼴만 있으면 등식입니다. 이꼴만 있으면 등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퀄이 없죠. 그래서 아니죠.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2 때 부등호가 있으니까 부등식이 되고 얘는 이꼴이 없죠. 그래서 얘는 등식이 아니고 얘는 그냥 1차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차식과 1차 방정식은 달라요. 얘는 1차식인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는이 있고 숫자 5가 있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정식 미지수가 있으니까 방정식인데 여기가 1차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죠. 1차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는 다음 내용에서 나올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방정식 중 해가 x 이꼴 2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해는 뭐죠? 이 방정식 해는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켜주는 x 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해가 2인지 아닌지는 x에 2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2는 3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2x 이꼴 2는 얘의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걸 만족시켜 주려면 생각해 보세요. x에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놈의 해는 1이 되는 거지 2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해가 만족하는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라 하는 거니까 해는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해는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면 2 곱하기 2, 4 빼기 3은 1이 만족하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x 이꼴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2를 x자리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여기 넣으면 곱하기는 6이죠. 3 곱하기 2 빼기 5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x 똑같은 x잖아요. 똑같은 x인 게 2를 넣으면 6 빼기 5는 1이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그대로 2를 대입하면 3이고 얘는 x를 몇 배 하라? x를 2배 하라고 보지 말고 x를 몇 배 하라? 마이너스 2배 하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2배 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성립하죠. 성립하니까 이 2는 이 x 이꼴 2는 이 4번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2번 문제는 이제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해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 뜻이죠.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데 1번, 3번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1번, 3번 방정식은 해는 2가 아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2번, 4번 방정식은 해를 2를 대입하면 성립을 하죠. 좌변, 우변이 성립하니까 즉 차민 등식이 되죠. 차민 등식이 되니까 x 이꼴 2가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는 해를 이 방정식을 가지고 해가 직접 무엇인지 구합니다. 해가 직접 뭔지 푸는데 지금 여기서는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여기에 해가 되니 안 되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해는 나중에 구하는 요령을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인데 등식은 항상 3인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하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은 우리가 방정식을 하죠. 그때 미지수가 x면 x에 대한 방정식, y면 y에 대한 방정식, a면 a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